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다. 지금 중동에서 가장 환영받는 중국의 이제 동반자가 바로 이란이죠. 유일한 이제 생명선인 중국의 더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요 카메라 가장.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란을 쪼이면 경제적으로 중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연쇄된 의도가 있다. 일견 타당성이 있는데 전부 다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란 공격을 보면 그 미국이 역대로 해외에 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지지율이 다 60% 70% 높아요. 근데 이번에 27%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미국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공격이라는 것이고, 그럼 왜 했냐 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은 선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뭐 3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중국을 그 때리면 가장 좋은데 이것은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악마는 뭐 이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다고 베네수엘라 만만한 것부터 이제 그 뭐 장악을 했고, 일단 중동에서 지금 이란을 그 거의 뭐 일방적인 뭐 10대 0이죠. 그렇게 이제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이제 중국의 에너지 공급원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하고 이제 이란이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아주 재미난 현상은 이란의 뭐 전체 80%가 중국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건데, 중국의 그 세관 통계에서는 수입이 빵이에요, 0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유가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로 이제 그 택가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 0%라는 것이 세컨더리 벚꽃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를 가져가서 거기서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로 바꿔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통계에는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로 잡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간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13%지만 이것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 생명줄을 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최대 공급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중을 높이면 되는 것이고, 그런다 문제는 지금 이게 그 이란의 문제가 전후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석유 팔아가지고 이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줄 수 있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국이 더 싼 가격으로, 이란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싼 가격으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걸 제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지만 이 이란과 중국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트럼프의 공격이 오히려 이란은 유일한 이제 생명선인 중국의 더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란과 중국이 어떤 관계이길래 그런 메커니즘 형성되는지 양국의 관계를. 1차적으로는 이제 뭐 미국의 공공의 적이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중동에서는 이란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의 적은 내 친구.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은 같은 편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같은 배를 탔고, 두 번째는 이란은 이제 오랫동안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방 세계와 교육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그 생필품이나 전쟁 물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중국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과의 석유 대응 결제를 위안화로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를 하려고 하면 달러를 결제해가지고 이게 스위프트 망에서 거래가 되면 이거 증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위안화로 결제를 해버리면 이건 스위프트 망을 쓰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남질 않아요. 그래서 제재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으로부터 위안화를 대신 받고 달러를 준 다음에 지금 중국은 US 컴트레이드 5,000개 품목 중에서 이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필품부터 군수물자까지를 중국에서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위안화를 매개로 한 이 석유와 이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유일한 생필품의 공급자이자 석유 최대 구매자로의 관계가 이제 중국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1대1로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가 이제 아시아에서 또 중동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는데, 지금 중동에서 가장 환영받는 중국의 이제 동반자가 바로 이란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이란 관계는 첫 번째는 그런 그 어쩔 수 없는 정치 외교적인 동지,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을 포함한 경제적인 유일한 의존자,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중동 지역의 거점,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충격은 뭐 전문가 얘기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답이 없는데, 그 답이 없을 때는 미스터 머니한테 물어보면 돼요. 돈이 가장 정확합니다. 돈은 틀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뭐 지금 급락을 했지만 중국 주가는 한 1%, 2% 정도밖에 조정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정말 그게 큰 충격이고 에너지에 샥이 온다고 하면 주가가 대폭락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언론 보도보다는 언론 보도가 좀 과장이 돼 있다. 그래서 돈이 버는 이제 이란 사태는 중국으로서는 뭐 1, 2% 조정은 항상 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봉쇄 흐름이고, 또 이란 입장에는 어떻게 원유 수출을? 물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그리로 통과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이게 통과를 막겠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지, 첫 번째는 지금 이란의 해군이 다 망가졌어요. 해군력이. 그래서 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두 번째는 이게 그걸 막았다고 했을 때 그 미국이 막는 게 아니라 이란이 막는 거죠. 이란이 그건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전후복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추가적인 전쟁을 한다고 해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의 유일한 수단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거는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어차피 막든 안 막든 주체는 이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들이 중국으로 보내겠다 하면은 뭐. 그렇죠. 그 중국 병원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또 지금 점치는 게 이란에서 지금 신정 체제가 무너지고 친미 성향의 어떤 걸 민주 국가 혹은 체제가 들어선다면,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여요. 첫 번째는 신정 체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는 5마리의 머리를 가진 이제 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거된 지도자가 있지만 그것 말고 또 힘쓰는 것이 혁명 수비대라든지 뭐 이제 그 종교 뭐 이런 5개의 실제적인 권력들이 서로 합의 봐 가지고 가는 거고, 그 중에 대표가 이제 그 신정 체제의 대표라는 거고. 그래서 머리 5개 가진 뱀의 머리 하나를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확 바뀔 수 있냐? 이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중이여 일어서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뇌부를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는 경찰력이나 또는 군사력이나 치안력이 그것도 마비된 거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놓고 보면 민중이 일어설 수 있다고 하면 총을 줘야 되는데 미국이 총을 준 게 아니라 스피커만 준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뭐 이란에 한 3번의 대규모 민중 봉기가 있었지만 그건 군사력이나 경찰력에 의해서 바로 이제 해산을 당한 것인데, 그래서 진정한 이제 봉기는 이것이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걸로 들고 일어서면 이게 전복이 되죠. 근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게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몸통 전체가 이제 나라가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서의 이제 독재한 것에서 일어나라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서너 가지를 짚어보면 현실적으로 이란에서 우리처럼 촛불 혁명으로 이것을 정권을 엎을 만한 첫 번째 지도자가 있냐? 두 번째는 그것을 지지하는 언론이 있냐?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응집력이 있는 미디어나 매체가 있냐? 그렇게 보면 거기 해당이 전부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은 뭐 공식적인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그렇고 했지만, 또 한편에선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약간 눈치 보고 있다, 발을 빼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보더라고요.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사람 한 명이 중국일 수 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번 전쟁이 이 중국의 에너지를 완전히 이제 스톱시킬 수 있는 거라고 의미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나 다른 지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치명타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국제적인 명분이 이게 미국한테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정말로 유엔이나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쌍무시하고 힘으로 갖다 미친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거기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같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명분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사일로 가서 때려 부시기만 했지 육군이 진출해가지고 진입해서 완전히 장악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은 그냥 남아 있고 이제 그 지도자만 이제 뭐 지금 컴퓨터에서 딜리트했듯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문장이 남아 있는 거죠. 최전화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다시 가동됐을 때 미국하고 손잡고서 갈 거냐 아니면 중국하고 손잡고 갈 거냐 그런 뭐 불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이게 외교든 경제든 석유 구입이든 이걸 지금 할 수가 있는 이제 이득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싸워라. 그래서 이란이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왜 코멘트를 트럼프라고 안 하냐 그러면 이 3월 말에 오는 트럼프의 방송을 중국은 요거를 최대로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지금 불필요하게 트럼프를 자극할 필요가 없고 왔을 때 이제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트럼프를 공경에 몰아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일단 방중이 뭐 일각에서는 뭐 불발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것도 있는데 뭐 불발 가능성은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보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 이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대만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카드로 쓰려고 했지만 이게 카드가 아닌 이제 칼이 된 것이 대만에 대해서 300억 불 무기를 지금 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대만이 최근 4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산 무기가 891억 불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한 방에 지금 300억 불을 판다고 하면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지금 파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 무기 갖고 이제 중국을 겨냥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를 그 무기를 파는 지도자를 이제 회담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게 방송을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둘 다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싶어 해요.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뭔가 중국을 압박해서 하나 얻었다고 하는 것이 표에 도움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중국이 먼저 간 게 아니라 미국이 찾아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14억 인민들의 보여주는 중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정치적인 서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은 피하고 싶겠지만 중국은 의제 올리려고 그럴 겁니다. 어떤 의제 올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폼나게 얘기하죠. 국제적인 이제 뭐 지역 안정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 네가 그것을 그 위기로 몰아넣냐. 그렇게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하는데 뭐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빨리 종전해라.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역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트럼프가 얘기한 목적이 정권 교체라는 것인데 그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자를 바꾸는 거냐. 근데 트럼프가 쉽게 해석하면은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했으니까 새로운 지도자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구를 할 건데 그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그 요구를 할 거고 아마 미국도 굉장히 원론적인 답 이런 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